안녕하세요. 리소메드입니다. 오늘은 문장의 형식 중 오형 형식에 대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형식부터 사형식까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무슨 품사가 각 자리에 오는지, 해당 형식별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형식인 오형식 문장입니다.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형식과 공통점은 보어가 존재한다는 점인데 같은 보어지만 보충 설명해주는 대상은 다릅니다. 이 형식의 경우 주어의 상태 등을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였다면 오형식은 목적어의 상태 등을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자, 각 문장의 자리별로 어떤 품사가 오는지도 생각해 볼까요? 주어와 목적어 자리엔 명사가 온다고 했습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어는 은는 이가로, 목적어는 을로 또는 에게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보어 자리엔 어떤 품사가 오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 형식에서 주격 보어 자리에 오는 품사와 같은 품사들이 오형식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옵니다. 바로 명사와 형용사죠. 예문으로 먼저 살펴보면 She makes me happy. 명사, 동사, 명사, 형용사. 이렇게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예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형식 때 배웠던 형용사의 해석법을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 형식 감각동사가 오면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왔을 때 형용사를 마치 부사처럼 뭐뭐 하게로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이 해석법이 오형식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오형식은 이형식과 달리 감각동사라는 특정 동사가 왔을 때 형용사 이렇게 공식이 성립되는 건 아니고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취하고 있는 오형식 문장에서 해당 보어를 뭐뭐 하게로 해석해 주는 게 자연스러운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예문도 그녀는 만든다 나를 행복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다음은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오는 예문입니다. 우리는 선출했다 그를 대통령으로.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오는 경우 동사가 어떤 단어로 오냐에 따라 문맥에 맞는 해석으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형식과 마찬가지로 오형식도 꼭 기억해야 하는 오형식만의 동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인 사역동사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사역동사는 시키다, 허락하다, 뭐뭐 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동사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목적어를 보어하도록 시키고 허락하고 하게 하는 동사예요. 아마 문법을 조금이라도 배우신 분이라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have, let, make가 사역동사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오형식에서 사역동사로 have, let, make가 오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보어 자리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사역동사에서는 예외로 동사 원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동사들이 사역동사구나 하고 알 수 있는 힌트가 동사 원형인 보어가 되는 겁니다. 보어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가 아닌 동사 원형이 온다면 사역동사구나. 그럼 가지다 또는 만들다 이런 형태로 해석하는 것보다 뭐뭐 하게 하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구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역동사를 이번 강의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는 빈출이기도 하고 해석적인 면에 대해서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예문으로 한번 사역동사가 오형식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She makes me happy와 비교해서 예문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She makes him clean his room. 처음 만들었던 예문은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와서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make의 의미 그대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두 번째로 만든 예문은 보어 자리에 청소하다, 깨끗하게 하다 라는 동사 원형이 온 것을 보고 make가 사역동사니까 뭐뭐 하게 하다 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걸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방을 청소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를 잡으신 게 있으신가요? 바로 목적어의 해석법입니다.
목적어는 을을 또는 에게로 해석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문장에선 제가 을을이 아닌 뭐뭐가로 마치 주어처럼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오형식의 경우 목적어를 을을보다는 은는이가로 해석했을 때 훨씬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문장이 꽤 많아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이 문장은 보어 자리에 흥미로운, 재미있는의 형용사가 왔죠. 여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뭐 하게로 형용사를 해석해주기보단 목적어를 뭐뭐이가의 형태로 해석해주면서 보어를 약간 목적어스럽게 해석해주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알았다. 이 영화가 재밌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오형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의 어순으로 생긴 형태고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옵니다. 다만 동사가 사역동사인 경우에는 보어 자리에 예외적으로 동사 원형이 온다고 했습니다.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 때에 따라 부사처럼 뭐뭐 하게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고 목적어가 을을보다는 은는이가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보어는 뭐뭐 하는 것을로 마치 목적어처럼 해석해주면 자연스럽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형식 문장까지 영어의 모든 문장의 형식을 다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문장의 형식을 조금 더 깊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